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 길 위에 당신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는 건 결국 사람 하나에 달려 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합니다. 세계적 기업을 일군 그였지만 끝까지 강조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잘 지내는 것도 돌이켜보면 누군가 한 명 덕이었습니다. 의견이 아닌 말투, 능력이 아닌 태도, 결과보다 책임. 그게 보이면 사람은 다시 보입니다. 정주영이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일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누구랑 붙어 있는가였습니다. 기분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끊어내고 상황 따라 판단하면 결국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며 사람을 잇습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면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성공은 공허하다는 것을.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부딪히고 한두 번 실망해 보고 결국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조건보다 태도를 먼저 봤습니다. 지금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를 봤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소리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주영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몇 번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대그룹을 세우고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끊기고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따라준 직원들, 어려울 때 손 잡아준 동료들, 끝까지 함께한 파트너들. 그들이 없었다면 정주영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이루느냐보다 누구랑 그걸 해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성과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거하는 것이다. 정주영이 찾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땐 계산 말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매번 기분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뒤집고 실수 한 번에 관계를 끊고 결국 아무도 못 믿게 됩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오래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년 전에 함께했던 사람 중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람이 계속 바뀐다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밀었을 때 상대가 뭐라 했는지, 내가 약할 때 옆에 있어 준 적이 있는지, 힘들다고 했을 때 질문 말고 행동으로 반응했는지.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을 붙잡아 줬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 줬는지. 정주영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쌀가게 점원 시절 그를 믿어준 사장,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친구,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함께 뛰어든 동료들. 그는 그 사람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그들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는 동안 몇 번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붙잡을지 놓을지. 그때 기준이 있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정주영은 자신을 위해 사람을 남겼습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사람 하나라도 지켜냈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돈은 언젠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기회도 또 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 한번 떠난 사람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긴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자신이 먼저 남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의미 없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켜주는 사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 기회가 올 때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게 결국 남는 사람입니다. 성과는 잊힙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사는 동안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남을 사람인가?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그 질문 하나로 삶의 방향이 갈립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좋을 때는 다 붙습니다. 결과가 날 때는 다 친해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꼬였을 때, 말이 어긋났을 때,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본 모습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정주영이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고. 은행들은 대출을 거절했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대표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주영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동료였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없이 도와준 적 있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감싸진 않더라도 돌아서지 않았는가? 내가 바닥일 때 거기까지 내려와 줬는가? 그걸 겪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괜찮은 사람인가? 가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가? 이 기준 하나로 복잡했던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내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반응을 예측해야 하는 관계, 말투를 조절해야 유지되는 관계, 다 맞춰줘야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불편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분보다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때로는 부딪혀도 다음 날 다시 마주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사는 건 결국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끊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는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기분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남을 고르기 전에 먼저 내가 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약속을 미룰 때, 말투가 달라질 때,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내가 보여준 태도, 그게 내 사람을 결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가만히 돌아볼 일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말솜씨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고, 지적할 때와 지켜볼 때를 구분하고, 끊어낼 때와 붙잡을 때를 구분한 기준.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 아무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남는 게 아닙니다. 남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 남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그 선택을 매일 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누구의 말에 반응할지. 그 모든 선택이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출근했지만 사람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건 잃어도 괜찮습니다. 관계만 지켜지면 삶은 다시 흐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이 지금 내 기준을 만듭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남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붙잡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관계는 무조건 지킨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잘라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남아도 독이 됩니다. 사람은 거리를 잘못 두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가까워질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봤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지켜지고 있는가? 존중이 있는가? 책임이 있는가? 말이 아니라 기준이 오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사람은 에너지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있고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 자꾸 오해가 쌓이는 관계, 존중이 빠진 관계. 그건 붙잡는 게 아닙니다. 끊는 게 낫습니다. 정든다고 모두 남기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길다고 기준까지 공유된 건 아닙니다. 정주영에게도 결별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는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진 관계는 붙잡을수록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냉정합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좋아도 선을 지키고 불편해도 존중을 지키고 싸워도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사라진다면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선이 지켜져야 사람도 지켜집니다. 정주영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설계했습니다. 감정으로 설득하지 않고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말부터 꺼내는지 책임지는지. 사람은 그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걸 보고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떠날 땐 잡지 않습니다. 떠날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붙잡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꺼내고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라면 자존심보다 우선입니다. 그 판단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해내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말했습니다. 먼저 적절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절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 정주영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고 잘못 선택한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관계의 감정선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고 행동 전체를 봐야 합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내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야 합니다.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는 평생 갑니다.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항상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합니다. 책임을 말하기 전에 내가 책임졌는지 보고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신뢰를 쌓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 안 남습니다. 행동으로 남습니다. 결정으로 남고 태도로 남고 시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결국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신뢰는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편할 때, 불리할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로 결정됩니다. 내가 먼저 지켰는가? 내가 먼저 기다렸는가? 내가 먼저 이 관계를 살렸는가? 이 질문들이 그를 남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기준 없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유리할 땐 앞에 서고 불리하면 뒤로 빠지는 사람, 설명은 많은데 책임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있어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좋을 때도 불편할 때도 말투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반응이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기준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남기고 싶다면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지키십시오. 계속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보여주십시오. 신뢰는 과시로 쌓이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쌓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말을 지켰는지가 기억됩니다. 기회가 오면 혼자 움직이지 않고 결정할 땐 상대의 생각을 고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책임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과보다 관계를 지키고 결과보다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 결국 말보다 사람이 남는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정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도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사람을 남긴다는 건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결국 남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주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가장 쓰디쓴 실패라고. 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남는 게 성공이고 그게 곧 당신의 부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목표를 이뤘습니까?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주영은 수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끝까지 강조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함께 웃은 사람들, 함께 울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성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 모든 성과는 공허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당신 곁에 진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뿐인지 진짜 사람을 남기십시오. 조건이 아닌 태도로, 이익이 아닌 책임으로, 계산이 아닌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남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과는 잊힙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명예도 빛이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관계는 지속됩니다. 정주영이 평생을 걸쳐 증명한 진리입니다. 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라고. 당신의 성공에 사람을 더하십시오. 당신의 성과에 관계를 더하십시오. 당신의 부에 신뢰를 더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진짜 의미는 성과가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성공입니다. 정주영은 말합니다. 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다. 사람이 남는 게 성공이고 그게 곧 당신의 부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사람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